그런가 하면 앞서 발언 중에 이제 7인회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정성호 의원이 7인회는 어떠한 임명직도 일체 맡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소위 7인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이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체 맡지 않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일종의 7인회의 좌장격이고 멤버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도 이름이 들어가 있던데 일단 가까운 사람부터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기득권 포기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님, 예. 김남국 의원 등이 구성된 저 7인회가 정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재수는 저기 없던데 7인회에 약간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만드신 거죠? 7인회는. 그러니까 함께 이제 교류하고 함께 예.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경험들을 공유했던 그런 이제 분들이고,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윤핵관, 이핵관 뭐 그리고 7인회 이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 네이밍들이 막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저 7분은 어떤 이재명 후보에 가까운 분들로서 권한을 오용하고 또는 남용하고 또 무리를 일으키고 뭐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묵묵하게 오히려 저 선대위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전부 이제 뒤로 이선 후퇴를 했던 분들이고, 묵묵하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인데, 어떻든 이재명 후보가 단순한 인물의 교체, 정권의 교체를 넘어선 어떤 기득권 질서를 혁파하는 세상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향해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 혁신,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내겠다라는 예. 요구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실천 의지를 내보이는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가까이에서 함께 일을 해왔던 분들의 어떤 기득권 내려놓기, 이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 민주당의 혁신이 정치 혁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쇄적 반응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득권 내려놓기에 먼저 좀 솔선수범해서 나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7인회. 그러니까 소위 윤핵관과는 다르다라고도 표현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재 의원님. 그러니까 7인회가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은 진짜 7인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 없어진 것이었거든요. 뭐 캠프 그 경선에서는 이제 활약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후선으로 물러나 있고, 근데 갑자기 이게 7인회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관계였구나, 이렇게 오히려 그 이핵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히려 면이 있다. 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뭐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선거의 중책을 맡은 분들이 또 그러한 발언을 한다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올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맞지 않고 있는 후선으로 오히려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선대위는 정말 이게 좀 물과 기름? 이게 좀 원팀이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두 번째는 사실 임명직을 내려놓겠다는 건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솔직히 그 7명 중에 누가 임명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자질이나 역량 면에서 생각하는 분이 감히 누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임명직이라고 하면 뭐 장관이나 그렇잖아요. 네, 총리나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래서 뭐 겁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에 같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누가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임명직이야. 사실 이제 그런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 지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제 이런 발언에서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거는 좀 이재명 선대위는 오히려 좀 원팀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진정성이 부족했다,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보신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절하면 진다 그러더라고요. 절하면.
어제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그 선대위 관계자들이 절을 했잖아요. 근데 절을 한다는 건 결국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절을 하는 건데 절을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셔서. 윤석열 후보도 절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큰절, 큰절. 새해절을 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절이 저는 굉장히 뭐 절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예. 또 선거에서 그런 역설이 있었다. 저는 어제 좀 들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회 인물들에 대해서 저 중에 누가 임명직이냐라는 건 어떤 전주의 의원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니 저분들은 뭐 그래도 내가 나 정도면 장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얘기니까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SNS에 이 7인회 임명직 그 포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586 용태론도 나왔고 아무쪼록 이번 대선이 낡은 586 상상계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586 용태론이 되면 좋겠다라며 큰 무당 김어준과도 결별하기를 이라고 썼는데 이재명 기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뭐 7인회가 용태론 뭐 임명을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진정성은 저희가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정치적 상상력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뭐 98년 대선 때부터 동교동계가 똑같은 뭐 얘기를 했었고 뭐 2012년 대선 때에도 문재인의 핵심 뭐 측근들이 그리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